자, 오늘의 주제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형식 배우기 전에 먼저 사람의 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몸의 구조가 있어요. 그냥 흐물흐물한 오징어가 아니잖아요. 사람도 몸에 틀이 있지.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8등신 미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8개의 부분은 나눠져 있어서 비율이 잘 맞으면 미인이래요. 선생님은 8등신이니까 아닐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은 8등신이어야지 미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잘 보세요. 어쩌다가 이 사람이 자칫 잘못해서 사고를 당했네? 팔이 하나 잘렸어. 어떡하지? 사람일까 아닐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다리가 하나 잘렸어. 어떡하지? 사람인가요? 네,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또 잘렸네? 사람인가? 사람이에요. 팔도 잘렸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팔 없고 다리 없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사람이에요? 선생님 생각에는 뇌가 살아있고 심장이 살아있으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뇌가 죽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뇌사라고 해요. 사람일까 하니까 그거는 아직 판명나진 않았지만 일단 우리가 온전하게 사람이라 할 때는 머리가 살아있고 심장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사람이에요. 가장 예쁜 사람은 아닐지라도 사람이라는 기본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뇌와 심장이 있어야 돼요. 자, 이리 오세요. 자, 문장이라는 것도 그냥 흐물흐물한 오징어가 아니라 틀이 있어요. 사람이 8가지 틀을 갖고 있고 문장은 딱 이 절반이에요. 4가지의 뼈다구를 갖고 있어요. 자, 4개의 뼈다구를 선생님 지금부터 그릴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 뼈다구의 이름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사람은 머리, 몸통, 팔 이런 이름이 있지만 얘네들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4개의 뼈다구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사람도 사고가 나가지고 팔이 하나 잘렸어요. 사람인가요? 네, 사람이에요. 이 아이도 교통사고를 당했나봐요. 자, 얘가 잘렸어요. 보어가 없어졌어.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일까요? 네,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적어가 잘렸어요. 주어, 동사, 보어밖에 없어. 문장일까요? 문장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2개 다 잘렸어요. 여기가 없어. 문장일까요? 문장이에요. 그럼 사람처럼 어디까지 잘라야지 그래도 문장이라는 마지막 요소는 있을까요? 바로 주어, 동사예요. 여기도 2가지죠. 사람도 뇌와 심장이 살아있어야 사람인 것처럼 문장도 다 잘라도 괜찮아. 그런데 반드시 주어, 동사는 있어야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선생님이 5가지의 문장의 형식을 적어줄 건데 여기에 1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람할 때 선생님이 머리와 몸통이 남아있으면 뇌와 심장이 남아있으면 사람이다 라고 했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혹시 아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사람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에요. 가정도 이루었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 남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 2개만 있으면 사람인 것처럼 문장에서 다 잘려도 주어, 동사까지 있으면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남아있는 쌤이 이걸 갖다가 문장의 닉 부이치치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남아있는 사람. 이것을 문장이라고 하고요. 이 형식에는 그 주어, 동사, 보어에다가 보어가 추가된 것이 이 형식이에요. 자, 3형식은요. 이 중에서 보어가 잘려서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이 형식은 이 4가지 뼈다구 중에서 목적어가 없어진 거예요. 주어, 동사, 보어만 남아있죠. 자, 3형식은 얘가 잘린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남아있네. 자, 4형식 잠깐 쉴 거예요. 5형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5형식은요. 이 4가지가 다 있는, 즉 사람으로 치면 8등신 미녀랑 마찬가지로 4등신 미녀네. 이 4가지가 온전하게 다 갖추고 있는 게 5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4형식을 남겨놓고 1, 2, 3 점프해서 5로 갔어요. 잘 살펴보면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지죠. 1하고 2가 둘이 세트예요. 왜요? 1형식 주동에다가 보어만 추가하니까 2형식이 됐네. 보어만 추가. 3형식에다가 주어, 동사, 목적어에다가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똑같은데 보어만 추가했더니 5형식이 됐어요. 둘이 세트.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이걸 깜짝에서 외우는 건 바보 같은 얘기죠. 1형식에 보어만 추가 2형식, 3형식에 보어만 추가 5형식, 세트가 됐어요. 선생님 근데 4형식은 왜 안 하시나요? 4형식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사형식은 돌연변이에요. 어떤 돌연변이냐? 사람도 우리가 5개 손가락을 갖고 있는데 육지인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도 봤어요. 그런 사람. 육지. 태어날 때 손가락이 6개였대요. 자, 6개면 좋을까요? 피아노 잘 치니까 좋을까요? 좀 안 됐죠. 얼마나 좀 이렇게 마음고생 했겠습니까? 자, 얘도 이 사형식도 그런 아이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헐. 목적어가 2개나 있어요. 보어는 없고요. 목적어가 2개나 있어. 우리가 육지인 것처럼 손가락 더 있는 것처럼. 얘를 쌤이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별표를 칠 거예요. 자, 이 돌연변이는 우리가 보시면 시험도 봐야 되니까 시험에서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잘 나오죠. 딱 봐도 벌써 눈에 튀잖아요.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에 꽃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자, 사형식은 돌연변이구나. 주어, 동사, 목이구나. 목적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5형식을 했어요. 암기하는 데는 5초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형식은 뼈대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2가지 거예요. 주어, 동사. 자, 이 형식은 거기에 뭐만 추가? 보어만 추가. 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5형식은 짝꿍, 보어만 추가. 됐죠? 자, 4형식은 돌연변이 육지처럼 목적어가 2개가 된 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4형식만 얘기를 할 거예요. 4형식.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자, 목적어를 우리가 3형식에서는 목적어를 을로 해석한다고 배웠어요. 4형식에 을을 주려고 봤더니 누구한테 을을 줘야 되나 고민이 되어지죠.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He gave me a book. 자, 초등학교 때 많이 희생해봤던 것처럼 생각할게요. 그는 주었다 나에게 책을. 자, 나에게라고 했고요. 책을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목적어가 을이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보기에 누가 목적어인 것 같아요? 을이 붙은 book. 얘가 목적어인 것 같아요. 얘가 진짜 목적어인 것 같아요. 진짜 목적어. 그래서 얘가 진짜 목적어니까 직접 목적어라고. 둘이 비슷하죠? 첫 글자가 직접 목적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미는 에게자가 붙었기 때문에 을이 아니에요. 목적어 아닌 것 같죠? 근데 목적어래. 아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가짜 목적어 같네. 얘 가짜 같은데요. 가짜 목적어라서 간접 목적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비슷하죠? 가짜니까 간접, 진짜니까 직접. 아, 을이 붙으면 진짜 목적어라서 직접 목적어구나. 에게자가 붙으면 목적어 아닌 것 같은데, 가짜 같은데, 그래서 간접 목적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순서는 간직하세요.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He gave a book me. 그는 주었다 책을 나에게. 책을 직접 목적어네. 나에게 간. 직관됐네. B. 시험에 잘 나옵니다. 1차예요. 자, 1차 난이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서를 보시면 그는 주었다 책을 나에게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영어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직관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 간직한다. 됐습니까? 이게 사형식의 기본 구조예요. 주어, 동사, 간직.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반항을 하느냐? 직접 목적어가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진짜 목적어거든요. 제가 목적어인데 왜 미 가짜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죠. 당연히 간접 목적어 됐거든. 원래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먼저라고 둘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그랬더니 자, 앞에 있는 게이브가 말을 했어요. 싸우지 마. 자, 미야, 북은 진짜 목적어잖아. 을이 붙었으니까 얘가 원래 내 뒤에 오는 게 맞아. 오게 좀 해줘. 라고 했더니 자, 네가 그럴 수 없어요. 난리 났죠? 자, 게이브가 말합니다. 야, 자리 바꾸는데 자리 바꾸면 둘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가운데에 싸움을 중재할 막아줄 아이가 필요해. 전치사 3명을 부탁합니다. 얘들아, 니네가 싸움 좀 막아줘. 누구냐면 to, for, of죠. 자, 직접 목적 앞으로 옵니다. of. 간접 목적가 미로 뒤로 가요. 자, 그래서 얘가 을이 되어서 직접 목적 앞으로 뺐고요. 전치사를 썼고요.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졌어요. 선생님이 간접 목적어는 네모로, 직접 목적어는 동그라미로 칠게요. 순서를 볼까요? 직, 전, 간. 직접 목적어, 전치사, 간접 목적어. 아하, 간직이 직전간이 되었군요. 그래서 외울 겁니다. 간직은 직전간. 한 번 더. 간직은 직전간으로 바꿀 수가 있구나. 자, 선생님, 그런데
알겠어요. 얘를 바꿔서 가운데 싸우지 말라고 전치사가 가운데 쓰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to, for, of를 쓸 건지 어떻게 결정을 해요? 자, 누가 그 권한을 갖고 있을까요? 맞아요. 영어에서는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동사예요. 앞에 있는 동사가 명령합니다. 얘들아 내 뒤에서 둘이 자리를 바꿀 때는 내 뒤에 오는 라인에 이걸 쓰도록 해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작게로 가볼까요? to를 오라고 하는 아이가 몇 명 있을까요? for를 오라고 하는 아이가 몇 명 있을까요? of를 오라고 하는 아이가 몇 명 있을까요? 자, 숫자 작은 것부터 할게요. 자, of를 쓰라고 하는 아이는 이 동사에서 ask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더 올라가면 더 있을 수 있지만 자, 우리 중1 때는 하나만 할 겁니다. ask는 뒤에 of를 오라고 해요. 자, for를 오라고 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자, buy, build, make, get, order, cook, find, do, live. 자, 9개죠. 갑니다. buy, build, make, get 올라갈 거예요. 다시 가요. buy, build, make, get 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다시 가요. buy, build, make, get. 자, 항상 영어는 어떻게 하라고? 오두방정. 오두방정을 외워야 잘 외워져요. buy, build 아니고 buy, build, make, get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한 번 더. buy, build, make, get. 자, 여기서부터는 order, cook, find, do 하고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order, cook, find, do. 자, find, do를 합쳐서 find, do 아니고 find, do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order, cook, find, do 됐죠? 다시 연결할 겁니다. buy, build, make, get, order, cook, find, do, live. live는 느끼하게 9개 금방 외웠어요. 다시 한번 갈게요. buy, build, make, get, order, cook, find, do, live. 이렇게 해서 9개 끝났습니다. 추가 2개 더 할 거예요. 왜요? 중학교 책이 바뀌면서 중학교 교재가 2개가 더 추가돼 나옵니다. sing, choose까지. 자, 노래할 거 골라봐. 이겁니다. 뭐라고요? 노래할 거 골라봐. 노래만 자주 하잖아요. 자, 노래할 거 골라봐. sing, choose까지 연결해 볼게요. buy, build, make, get, order, cook, find, do, live. sing, choose. 노래할 거 골라. sing, choose까지 하면 다 해서 11개예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11개의 것을 누가? for가 차지합니다. 이런 동사가 오면은 뒤에 for가 이 싸움을 나가주러 옵니다. 됐죠? 다시 of 쓰는 거 하나, ask였어요. 하나밖에 없고 for 쓰는 거 11개. 쌤이 4개, 1개 이렇게 했어요. buy, build, make, get, order, cook, find, do, live, sing, choose까지. 자, 쌤이 그러면 이거 1개, 11개, to는 몇 개나 있는 거예요? 9,990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있는 것들 빼고 전부 다예요. to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2가지만 외우면 얘 빼고 얘가 전부 다 to로 오라고 하니까 to가 제일 쉽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볼 때 맨날 to가 보이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to거든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시험에는 to가 잘 나올까요? 아니면 for나 of가 잘 나올까요? 많이 쓰는 게 잘 나올까? 조금 쓰는 게 잘 나올까? 많이 쓰는 게 잘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시험은 틀리라고 보는 거니까 조금 쓰는 이 2가지가 시험 잘 나오고 to는 그냥 쉽게 나와서 누구나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봐야지.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He bought me a book. 자, 이 bought가 뜻이 뭐예요? 선생님, 사다잖아요. 그는 샀다 나를? 아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선생님? He bought a book. 그는 책을 샀다. 그는 샀다 책을. 여긴 샀다인데요. 여기는 샀다라고 하지 않고 사주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는 3형식에 쓰인 by예요. 여기는 4형식에 쓰인 by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달라요. 초등학교 때 by를 사다라고 알았지만 중학교 때 사다라고만 아는 친구는 공부를 안 한 친구죠. 사다도 있지만 사주었다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수여동사. 상장을 수여하노라, 상장을 주노라. 그래서 모두 다 이 동사는 준다라는 뜻이 들어가요. 잘 볼까요? buy는 사다가 아니라 사주다예요. build는 짓다가 아니라 지어주다예요. make는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주다. get도 마찬가지예요. get도 얻어주다 이고요. order도 주문해주다. 자, cook 요리하다. 나를 요리했다. 나에게 요리해 주었다. 요리해 준다, 사준다, 해준다. 전부 다 끝말이 주다라고 끝나서 사형식에 쓰이는 모든 동사는 수여동사라고 해서 끝말이 반드시 주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노래한다 아니고 쓰이는 노래해 주다가 되겠죠. 그가 노래해 주었다. 나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모두 다 주다. 고르다 아니고 골라주다. 이렇게 전부 다 수요동사 바뀌면서 해석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는 샀다 책을 삼형식이군요. 그는 사주었다. 나에게 책을 사형식인 줄 알겠어요. 자, 그런데 책에 보면 간직은 직접만으로 바꿨어요. He bought a book. 자, 전치사 쓰고 미가 뒤로 오겠네요. 어떻게? 간직은 직전간 내로랬죠. 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하나, 둘, 셋. 여기를 보니까 여기를 짚으시고 푸는 방법. buy, build, make, get, order, cook, find, live 하고 체인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buy에 해당이네. 자, go를 쓸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요. 공부 좀 한 친구는 외웠으니까. 문제는 이거는 몇 형식일까요? 이거는 3형식이래요, 선생님이. 왜 3형식일까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미는 간접 목적어고 어북은 직접 목적어라서 간접 직접 목적어 두 개면 4형식이래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바꾸시더니 갑자기 이거 3형식이래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얘들아, 어북이 직접 목적어야, for는 전치사야, 미는 간접 목적어야. 자, 직접 목적어 여기 있어. 간접 목적어 뒤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3형식이래. 말이 돼요? 간접 뒷점이 있으면 4형식이라며. 그럼 이것도 4형식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건 3형식이냐고요. 이해가 안 가죠?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데스크라는 게 있었어요. 좁으니까 지우고 있을게요. 자, on이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더 데스크라는 명사가 있어요. 얘는 전치사, 얘는 명사. 됐죠? 둘이 붙이면 전치사와 명사로 지금 구가 되는군요. 전명구라고 많이 불러요. 자, 얘는 전치사고 얘는 명사인데 둘이 합체를 시켰더니 책상 위에라는 장소의 부사가 돼요. 아하, 전치사와 명사를 이렇게 합체를 하면 부사가 되는구나.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Under the tree. 그 나무 아래에. 전치사, 명사 둘이 합체하면 나무 아래라는 장소의 부사가 되죠. 많이 보던 것도 해볼까요? In the park. 자, in 전치사, the park 명사예요. 전치사, 명사 합치면 둘이 합쳐서 무슨 뜻이 되나요? 공원에서라는 장소의 부사가 돼요. 아하,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지면 부사가 되는구나. 형용사가 될 때가 가끔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부사가 되어져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를 보세요. For me, 전치사, 명사 둘이 합체했군요. 뭐가 됐을까요? 부사가 됐어요. 자, 부사는 뼈다구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을 거야. 품사, 명동, 형부 중에서 가장 쓸데없는 품사가 부사라고, 귀걸이라고 했어요. 귀걸이. 꾸미려고만 하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사는 이 뼈다구 속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for me는 귀걸이와 같은 존재라서 얘는 뼈다구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뼈다구는 누구냐? he, 주어죠. bought, 동사죠. 책, 목적어예요. 얘는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부사가 됐기 때문에 보호 자리에 들어온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목적어도 아니에요. 얘는 쓸데없는 부사가 되어서 문장의 형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나눠서 얘는 3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냥 외웠던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간직은 직전간,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공식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